먼저 그 창경궁 대원실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특별한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실이라는 프로그램이고 또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국가들에서 온 외래종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기르기 위한 곳이었고, 1909년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가 제시한 사이트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이게 특별한 부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철골 구조가 아주 잘 남아 있고, 철골로 되어 있고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프랑스식 정원도 조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건물의 배면 뒤편으로 가시면 이 기구 같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역할을 하는 조그만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하실 때 이 건물 자체를 해석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시겠지만, 이 앞뒤로 이렇게 외부 공간들, 주변에 있는 공간들하고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들을 찾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간략한 역사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창덕궁 대원실 기록화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역사적인 사료들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좀 재미있는 해석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시면 창덕궁의 이렇게 대원실 위치를 표시해둔 사이트 도면이고, 이 앞에 보시는 것이 이제 프랑스 정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뒤에 조그만 부속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이트를 다 염두에 두시고 조금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말씀드렸던 프랑스식 정원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연못까지도 있는데, 여기까지 확장해서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것과 또 실마리를 찾아서 계획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원실의 모습, 전경 사진들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어떤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지, 학생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지 좀 보여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지금 구조부가 철골로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굉장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조나 근대식의 건물들을 봤을 때 느꼈던 기둥의 두께감, 구조의 두께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가 굉장히 밝습니다. 물론 온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재미있었던 점은 이제 바닥의 레벨 같은 경우도 조금 자세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요 양옆으로 이렇게 주변부에 있는 부분이 조금 높고, 요 가운데 이 층고가 높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바닥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이제 가운데 있는 공간이 더 위아래로 이렇게 비례가 넓다는 느낌이 들고, 그 비례 같은 것들을 또 잘 이용하셔도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여기 이제 2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1층 레벨에 캐노크라고 해서 이제 관리하고 이것들을 이제 식물들을 재배할 때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여기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튼 2층에 있는 이렇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부분들도 좀 특별히 주목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보면서 사실 생각났던 공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요건 이제 그 근대 시기에 지어졌던 파리의 리슐리의 도서관이라고 굉장히 규모가 큰 도서관인데, 제가 이제 이 도서관이 생각났던 이유는 너무 기둥이 얇았던 기억이 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밝고 되게 얇고 공간이 넓고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밝은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것이 좀 생각나기도 했고, 제가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이 딱히 여기 어울린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온실 사진들 조금 더 이렇게 직접 답사를 해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온실이다 보니까 그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난방 시설들이 원래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렇게 잘 쓰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작동을 잘 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제 가운데 이제 중정 부분이고, 이 두르고 있는 이 네이브 부분이라고 해야죠. 아일 부분보다 조금 바닥이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이렇게
난방 장치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요건 이제 부속 건물 내부 목조로 되어 있는 부속 건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건물도 좀 제가 생각이 났었는데, 슐레이 도서관 외에도 파리에 이제 그랑 팔레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박람회를 위한 건물이긴 했지만 온 유리, 그러니까 지붕이 다 유리로 되어 있고 굉장히 실내가 밝은,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건물을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박람회장, 무슨 뭐 이벤트를 하는 장소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도, 실내 스케이트장으로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밝다고 하는 이 속성을 이용하셔서 계획을 하신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히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조사를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더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용도를 온실이라는 용도로 한정하지 않고 좀 가능성을 열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저희도 가봐서 알지만 실제로 온실로서의 기능은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저걸 온실이라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덧붙이자면은, 지금 저희 사이트 6군데 중에서 요 창경궁 대원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사이트 위치 자체가 지금 궁궐 안에, 궁영 내에 있다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이 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이 궁궐이라는 곳 안에 있는 등록문화재를 어떻게, 그 문화재를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활용할 때 조금 다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을 조금 더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건물 같으면 지금 그냥 궁궐 안에 들어와 있는 특수한 맥락에 놓여져 있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을 하실 때 이 뭐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궁궐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하고 특별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경궁 안에는 서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유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질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궁궐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식 건축물이 많은 덕수궁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덕수궁이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어떻게 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좀 연계해서 고민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끝나는 게, 덕수궁에서도 사실은 근대시기 건물들을 이렇게 재밌게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되게 많았대요. 음악회도 있었고, 카페 같은 것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학생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참고하실 때 약간 그거보다 더 현대적이면서 더 이 시대에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에 대한 계획들은 좀 그 어떤 궁궐이나 아니면은 저 대원실의 건물들의 어떤 그 외소화되지 않도록 계획을 해주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이게 궁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 뭔가 그 상상력이 너무 제약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어떤 그 걱정도 좀 되는데, 뭐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좀 허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좀 우리가 어쨌든 공모전이고 아이디어니까 자유로운 것들을 해도 될런지. 그래서 저는 그 궁궐이라든지 어떤 저 건물이 갖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존중이 전제하는 다양한 활용 방안들은 좀 더 창의적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게 좀 기대입니다. 지금 6개 저희 대상물 중에서 사실 건축이 가진 가치로만 보면은 이 건물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건물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대상지는 훨씬 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렇게 궁궐 안에 궁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그런 거죠. 궁궐이라고 예를 들면은 뭔가 이 궁궐의 이 맥락에 맞춰서 주변에 뭐 꼭 반드시 한옥을 지어야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뭔가 대조적인
굉장히 튀는 어떤 계획을 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네, 그건 뭐 좀 자유롭게 네, 학생들이 좀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궁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딱딱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범접하기 힘들 것 같은 곳에다가 오히려 이렇게 더 네.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카페만 해줘도 궁궐에서 커피 마신다고 약간 이렇게 학생 굉장히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만으로도 참신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궁궐이라는 맥락에 약간 대비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오히려 그걸 더 존중해서 더 그걸 이렇게 브랜드처럼 이렇게 궁궐이라는 걸 더 강조해서 가는 팀도 있을 거고 반대로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하는 팀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